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인사청문회 내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뭔지 아시죠? 이해충돌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계속 얘기 나옵니다. 더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법으로 막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이해충돌 방지법 만들어졌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사회 깨끗해지는지 나아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이해충돌 방지법 준비 오래전부터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행됩니까? 네. 작년 5월에 제정이 된 이후에 네. 1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예. 시행령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운영 지침도 만들고 네. 또 이 법이 전국 15,000개 공공기관에 약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공직자들, 있습니다. 공공기관원들 네. 그 사람들이 뇌물은 떠나서 그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뭡니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이제 일을 그렇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네. 그 일을 할 때에 오직 공익을 추구해야지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아예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익과 사익이 좀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신의 가족이 관련돼 있는 회사에 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못하도록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그 직무에 회피하도록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LH 사태 같이 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나 이런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법대로,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죠. 그런데 사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준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떤 규정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도대체 뭐냐 네. 이러는데요. 크게 행위 기준이 10가지 행위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은 공직자들이 아예 예. 이해충돌 상황을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예 그래서 시스템으로 네. 정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서 직무를 회피하게 하거나 네.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는 그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네. 또 새로 사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또 처벌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자녀를 이렇게 특혜 채용한다든지 네. 그런 것은 아예 못하도록. 장학금도 자기 딸한테만 주고 그런 것도 안 네, 됩니까? 그런 것도 이해충돌이 될 수 있고 그는 금지되는 행위고요. 네.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거 이제 네.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자기 가족회사 이런 것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꼼꼼히 세워놨네요. 네. 그런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5월 19일부터 시행되면 5월 19일 전, 지금 청문회 나온 분들은 시행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은 5월 19일이지만 네. 법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하는 규정이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국민권익위의 그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네.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대부분의 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래서 공직 후보자들도 네. 그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해야 됩니까? 네. 총리 후보자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해야 됩니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은 예.
지금 민간 영역에 있어서 3년간의 업무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신고한 내용과 비교를 해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회피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그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위반이다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네. 로펌에서 김앤장에 있었을 때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신고를 해야 신고를 됩니다. 하고 네. 총리 일과 뭐 어떤 게 겹치거나 이렇게 네. 회피해야 되는 건지 네. 그걸 따져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 내역을 신고를 하면은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라든지 네. 그리고 이해관계인 뭐 예를 들면 뭐 김앤장 변호사라든지 이런 아니면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신고를 하고 그 업무에 회피를 해야 되죠. 근데 김앤장 같은 경우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전범 기업도 있고 미국의 많은 기업들인데 그 많은 내용들하고 거의 겹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상 이런 최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가장 이해충돌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업무 범위가 크죠. 모든 업무 범위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인맥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인도 많기 때문에 네. 이 법은 사실상 최고위층을 타겟으로 주요 타겟으로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해. 예, 그래서 저 같은 기관장의 경우에도 네. 1년에 서너 차례씩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회의를 할 때 아예 참석을 하질 않습니다. 업무 회피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국무총리 자리는 가장 많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리죠. 네. 그래서 3년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철저히 신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신고 내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고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 후회님께서 위원장님 지금 후보 청문회에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또 많은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뭐 명성도 있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국회의원 안 하실 때 혹시 어떤 기업의 사회이사라든지 고문하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18대 국회의원을 하고 19대는 이제 민간인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계속 공직을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체 그런 뭐 안 하셨구나. 네, 사회이사나 고문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직과 또 이런 금전 금품, 재산상 이거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사실상 뭐 돈을 벌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사실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네, 돈도 갖고 자리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번 지금 청문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이 부분도 이해충돌에 그냥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자녀들의 특혜 채용 네.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예. 또 수의 계약이라든지 가족 간의 그런 것도 금지되어 있고 또 이해관계자 가족들 특히 고위공직자의 가족들이 어떤 그 업무와 관련해서 네. 이런 특혜라든지 이런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카를 면접 봐가지고 합격시켜줬다. 이것도 이해충돌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게 자체가 신고하고 그 직무에 회피해야 회피하도록 되는. 그런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무가 있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조카인데 내가 얼굴 못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습니까? 이 법의 특징은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네. 공무원들 교육을 이 법을 모르고 나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 예.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몰랐어. 이런 것이 용서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고요. 처벌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공직자한테는 좀 엄격한 그리고 고위공직자한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이렇게 네, 적용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네, 상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진희님
아무리 법안으로 마련돼 있어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을 피해가요. 두고 봐야죠. 잘 적용하는지 잘 안착하는지 잘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면요. 지난번에 LH 투기 같은 일 막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일 생기면 좀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이 법의 주요 재정 목적이 바로 LH 같이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비밀이나 네.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LH 투기 사태와 같이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또 뭐 주식 투자 이런 네.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차익을 추구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그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모두 몰수, 환수 조치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강력하네요. 네. 엄격하게 좀. 그리고 제3자가 공직자에게 정보를 얻어서 그런 재산상 이익을 추구를 하더라도 뭐 가족이라든지 네. 지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모든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공직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공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비춰주는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이제 뭐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이제 권익위에서 아마 이 법 해석과 관련해서 전국의 15,000여 개 공공기관 또 공직자들의 유권 해석 수요가 폭주할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 해석 수요나 또 각 기관의 뭐 이해충돌 담당관 지정이라든지 신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는 또 초기에 권익위가 이 법이 일정 기간에 잘 시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이라든지 또 전수조사 실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 실제로 공직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들의 관심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 법은 국민들이 이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그리고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고자들은 권익위에서 철저히 신분을 보호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공직자 이런 법 위반을 혹시나 알게 됐을 때는 철저히 신고하시는 그런 신고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 공직자 가운데서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막 너무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건 이해충돌로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장관 후보자들 이해충돌 관련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좀 잘 시행될까 이거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네, 이 법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 이제 장착한 교체기 네. 그리고 6.1 지방선거에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교체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은 대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뭐 장차관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뭐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되고, 네. 그래서 이해충돌이나 사익 추구는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 적발이 되더라도 네. 그 행동 강령이 좀 징계나 이런 것만 규정이 돼 있고 형사처벌이 없어서 좀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모든 항목마다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이 되면은 매우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직자들 반드시 이 법을 숙지를 하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전처럼 금땡이나 뭐 뇌물 받고 이렇게 일을 봐주고 그렇지 않고 요즘은 수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런 법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계속 나옵니다. 2418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가슴이 뻥 뚫어집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네. LH 투기 사건 보면 힘 빠졌는데요. 더 힘들어졌거든요. 이하준님도 이 법 잘 좀 지켜달라고 이 얘기합니다.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공직자들이 지키면은 네. 다시는 LH 사태 같은 그런 공직자들 투기나 뭐 이런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권익위가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로 네. 이런 법 위반이 있을 때는 뭐 철저히 적발하고 네.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적발하고 처벌까지 좋은데 이 정부에서 권익위가 잘 이렇게 잘 버티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걱정됩니다. 네, 일단은 권익위원장 자리가 네. 법률에 의해서 네.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네. 최선을 다해서 이해충돌 법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지켜주십시오. 네, 국민 한 사람으로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주시고요. 네. 네, 중간중간에 이해충돌 이 방지법 제대로 가고 있다. 그 상황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